5월, 6월에 연교시 문제 8번째 시간입니다. 연교시 문제로는 이번 회차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체크하셨던 그 연교시 문제들이 전부 실전에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는 드문드문 이제 나올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축척 변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뻔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축척 변경이 조문이 많아서 출제자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주제인데요. 조문이 많으니까 공부했는가 테스트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빅3 규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빅3 규정. 축척 변경이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됐는데 역대로 계속 자꾸 반복되는 조문이 있어요. 그 세 개를 제가 지금 1번, 2번, 3번에 적었어요. 그 축척 변경에 대한 조문이 나왔는데 여기 경계점 표지 설치가 딱 나오면요. 말뚝 설치거든요. 이게 표지가 말뚝이니까. 말뚝 설치가 나오면 반드시 세 군데를 보세요. 이 말뚝 설치 주어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지 그리고 30일 이내인지 시행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맞는지 여기 점유하고 있는 경기에 점유가 맞는지 자 틀리게 낼 때 여기를 주어를 지적소관청으로 내면은 대부분이 못 보십니다. 이걸 지적소관청 아니라는 것 이걸 20일로 틀리게 실제로 낸 적이 있습니다. 점유를 소유라고 내면은 대부분 다 못 보시죠. 그런데 난이도로는 이게 숫자가 난이도 하고요. 이 소유를 점유를 소유로 이렇게 틀리게 내면 난이도는 이게 더 높아지고 중이 되고 주어를 바꿔버리면 이게 난이도 최상이 되는데요. 우리 시험은 난이도 하만 냈습니다. 이게 하만. 중과 상은 안 냈습니다. 아직. 안 내는 이유는요. 지적에서 얼마든지 난이도 높게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적의 출제 경향을 난이도 중하를 자꾸 맞추고 있습니다. 중하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중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 군데를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요.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맞게 돼 있고 틀리게 내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적어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다 맞고요. 자, 두 번째 요 조문이 2번 조문이 우리 축척 변경 관련해서 출제된 조문 중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됐는데 총 5번 나왔습니다. 5번. 그게 뭐냐면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요거 나오자마자 눈치탁 채셔야 됩니다. 축척 변경에서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보낸다 하는 순간 두 가지입니다.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요 기산점 하나, 20일 이내라는 숫자 하나, 기한요. 근데 이거를 5번 냈는데 요 기산점을 청산금을 산정한 날이라고 틀리게 한 번 냈고요. 이게 실제로 출제했습니다. 출제했고, 요것도 출제했고,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 번 출제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금방 아시는 것이요. 우리 출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숫자 출제 안 합니다. 헷갈리는 걸 출제해요. 30일을 20일로 틀리게, 20일을 30일로 틀리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헷갈림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긴 하네요. 의미 있는 헷갈림. 어쨌든 20일을 30일로 냈고요. 맞게 낸 것이 3번입니다. 이 중에 정답자가 제일 적었던 거는요. 우리는 숫자에는 보통 민감하거든요. 근데 기산점은 거의 못 보십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기산점을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 줄여서 그냥 청산금 공고일인데 이걸 산정이라 바꿨더니 대부분 못 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이미 기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맞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인용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세 번째, 빅3의 세 번째입니다. 이 조문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에요. 이의신청, 청산금, 이의신청. 그러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까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의신청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의제기 하는 거니까 받은 날부터 자 여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그다음 지적소관청에서 제가 지금 3군데 체크해 드리는데요. 기산점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 60일, 30일 아니고 1개월 이내. 그리고 축척병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요게 틀렸습니다. 지금 틀려서 틀린 지문. 여기 틀려서. 근데 여기 60일은 잘 안 틀리시는데요. 30일로 내면 머릿속으로 한 달 하다가 틀리시는데요. 법에서 30일과 1개월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1개월은 28일짜리, 29일짜리, 30일짜리, 31일짜리를 다 상정할 수 있는 경우로 들어가는 거고 30일 그러면 30일을 못 박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것도 조문 정리하는 것들이죠. 지적은 대부분 다 조문 정리입니다. 자, 이 축척병위원회에 대해서 5명에서 10명이죠.
뭐 이상 이하는 다 포함하는 거니까 5명에서 10명 이 말이고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채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소유자가 5명까지라면 이하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 그대로 맞네요. 작년에도 이거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뭐 조문 가지고 자꾸 냅니다. 이렇게 숫자 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5번도 여러분의 암기가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눈에 띄셔야 돼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이 문구를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우리 직권 정정의 그 사유로 시행령 82조가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조의 2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1호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토지이동 정리그리스의 내용과 다르게 이게 이제 1호고 면적의 증가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이게 2호인데요. 완전히 숙지되시고 뭐 본강의 시간에는 제가 도면에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 일단 익숙하게 반복을 해 두셔야 이게 빨리 보인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직권정정할 수 있다 맞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 것을 약간 팁으로 드리면요. 직권정정할 수 있다는데 이거를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없다. 그러면 앞에까지 좀 성급하신 분이 직권정정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되고 토시까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없다면 X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부해놓고 정확하게 아시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하셔서 틀리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일부러 주의 말씀드렸고요. 6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열람 또는 증명서 발급할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빔 PPT가 흑백의 반전이에요. 흰 글씨 검은 바탕이잖아요. 이게 흑백의 반전. 눈에 띄게 한다 이 뜻이고요. 붉은색으로 기록했는데 이거 한 번이지만 출제됐기 때문에 봐두고 갈 필요가 있겠다. 흑백의 반전을 하거나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강조해서 눈에 띄게 해야 된다. 이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걸 알고 열람하고 증명서 발급받아라 이런 취지겠죠. 자, 7번요. 자, 이 조문은 출제가 뭐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나오면 정답자가 거의 없는데 너무 쉬운 건데 못 보기 때문에 일단 길기 때문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번 읽어도 안 보이시면 끝까지 안 보이시는데요.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리면 자, 어쨌든 대장의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등기 필증이 나오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나오고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외워서 푸는 문제 낸 적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전부 등기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등기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등기부에 대해서 내용을 증명하거나 등기부에 있는 내용에 대한 통지서거나 이런 거잖아요. 등기부에 의해서 정정한다. 자, 이 말 보세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어색하냐? 이거 토지 표시가 아닌데요.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이죠. 대장에 있는 토지 표시를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하는 거니까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인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부 기준으로 정정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느냐? 토지 소유자라는 이 토지 소유권 권리에 대해서 표시되는 것은 등기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객관식 문제에 OX 가리는 것이요. 앞부분에 틀린 것을 내면 뒤에 부분을 못 보십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답자가 굉장히 적었던 거죠. 앞부분이 이미 틀려 있으면 우리 지적에서 토지 표시는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뒷부분을 읽으니까 이게 체크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조문은 특별히 좀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요. 끝까지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봐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OX 문제로 했으니까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앞에 부분이 확 보이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라는 권리를 등기부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8번입니다. 자, 요거 출제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이 8번은 12년 동안 6번 출제할 정도로 출제 비중이 압도적인 건데 이론적인 분석은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이건 단순한 조문인데 기산점 서로 다르고 기한 서로 달라가지고 조문 반리를 체크하는데 딱 좋아가지고 출제를 하다 보니 자꾸 출제하게 된 거예요. 지적은 그런 수준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등기 촉탁하는 경우고요. 이때 기산점 기한, 모르고 있는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여기 아니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르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모르고 있는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비교를 해 두셔야 되는데,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등기 축탁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등기소에 인풋 아웃풋 주고받는 거 없기 때문에 뭐 접수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적공부 정리일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해서,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면 기산점도 서로 다르고 기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이 비교 가지고 변별력 가리는 문제로 출제를 했었지, 뭐 이론적인 깊이가 있는 거 절대 아님. 12년 동안 6번이면 뭐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지적은 이런 식으로 잘 냅니다. 자, 이제 두 문제만 보시면 다 보게 되죠. 자, 건축물의 현황 일단 눈에 확 들어와야 되고, 현황. 그리고 지적도 및 임야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경계보건 측량이 아니고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현황 집어넣으면 돼요. 지적 측량 사이에 현황을 집어넣으면 돼요. 지적 현황 측량. 그리고 이 지적 현황 측량을 제가 문제로, OX 문제로 형성한 이유는요, 우리 지적에 관한 측량의 종류가 13종이 있는데 그 13가지 지적 측량의 종류 중에 지적 현황 측량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2,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뜻만 가지고도요, 지문의 하나로 낸 것까지, 한 문제로 낸 것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압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명칭 자체가 이미 틀려 있지만 이렇게 나와요.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우 이렇게 맞게 그대로 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푸신다고요. 어떻게 푸시냐 그러면, 이거 지적 현황 측량, 건물의 현황 맞아. 그러면서 평소에 안 보이다가 시험장에서 이게 보인답니다. 이게 건물의 현황인데 임야도가 여기 왜 나와? 하면 여기다가 X를 하신다고, 이게 임야도. 그래서 일부러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원래 이제 건물 모양을 도면에 그릴 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인데요. 건물이니까 당연히 지적도가 전제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실무가 임야대장 등록지에도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현황을 그리는 게 지적 현황 측량인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건물이 있다고 그걸 안 그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표현도 주의하셔야 돼요. 지적도면 임야도, 이게 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4글자로 줄이면요, 지적도면인데요, 이렇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면 용어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도면에서 갈로해서 지적도면 임야도를 말한다, 이렇게 일부러 설명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지적도가 눈에 확 들어와버려요. 다시 지적도면이라고 했는데 지적도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아, 지적도 도면을 줄였구나, 임야도는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끊어읽기를 잘못하셨어요. 여기 끊어읽으셔야 돼. 지적에 관한 도면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하면은 그냥 도면입니다. 지적이 빼고 그냥 도면인데 이 3가지 표현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다 출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자, 이것도 지금은 제가 다 읽었는데요, 시험장 가셔서 이거 다 읽고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수행계획서, 이 지적측량 수행계획서가 정식 명칭인데 수행계획서 이 5글자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연습하시면 보입니다. 수행계획서 딱 보는 순간요, 출제 포인트는 딱 2가지. 그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에. 그래서 제가 여기 틀려서 틀리는 건데요. 자, 수행계획서 그러면 2 문장이 그냥 쭉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자, 수행계획서 보자마자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요거를 몇 번 했냐면요, 10년 동안 4번이나 냈습니다. 맞게도 내고 틀리게도 내고. 자, 그렇게 출시 잘 되는 거는 뭐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OX 문제로서는 뭐 다 풀어보신 것 같습니다. 거의 2달 동안에 이제 OX 문제로 5, 6월 달에 해보셨는데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반복해서 숙달을 하신다면 시험에 점수하고 직결되는 그런 효과를 아마 체험하시지 않을까.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